이혼하자. 당신한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사실 나 이번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잘린 것도 모자라서 큰 빚까지 떠안게 됐어. 발주 실수를 했는데 그 책임을 전부 나한테 전가하는 거 있지? 이러다가 우리 집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집에 빨간 딱지까지 전부 붙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까지 힘들어지지 않겠어? 아직 6살, 4살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갑자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사에서 책임을 당신한테 묻는다는 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자. 이혼이라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거야? 같이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발주 실수를 얼마나 했는데. 억 단위야, 억 단위. 우리 지금 결혼하고 8년 만에 겨우 집대출금 다 갚았는데 앞으로의 그만큼의 빚을 어떻게 갚어. 거기다가 이건 이자도 법정 이자가 붙어서 장난 아니라고. 당신이랑 나랑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야. 이혼하고 집값 반반 나누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살 수 있을 작은 집 하나는 건질 수 있지 않겠어? 같이 갚는 거 그건 못할 짓이야. 적어도 당신이라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지. 도대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길래 억 단위의 빚이 생겨.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지. 우린 부부잖아. 여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지. 거기다가 우리 회사 엄청 작은 회사인 거 알잖아. 사장님이 나 예전부터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어도 잘 보살펴 주셨던 것도 알고 내가 모른 척하고 신고하고 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빚은 내가 다 떠안고 내가 갚을게. 당신은 그저 우리 아이들만 예쁘게 키워줘. 부탁할게. 그리고 나도 회사에 진정서는 내볼 거야. 나 혼자 떠안는다는 게 너무한 처사긴 하잖아. 회사 측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그렇게 고생해보자.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빚이야 여태 집대출금 갚는다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갚아 나왔는데 그 몇 억 못 갚겠냐. 정말 우리가 이혼하는 게 최선이냐 싶었거든요. 화 안 났냐고요? 당연히 났죠. 근데 이혼부터 이야기하면서 그게 최선이라고 눈물 뚝뚝 흘리는 놈 앞에서 제가 얼마나 화를 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이 방법밖에 없다며 저의 손을 꾹 붙잡고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별 볼 거 없는 회사에서 월급 200만 원 후반대 겨우 벌면서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빚 갚고 애 키울 거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둘이 벌어서 갚는 게 낫지 않냐고 남편을 계속 설득했지만 곧 집에 차 앞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면서 하루빨리 갈라서고 건질 거라도 건져보자는 남편의 말에 결국 수긍을 하게 되었어요. 위장 이혼을 하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건 집 크기밖에 없을 거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고 자기가 받은 재산으로는 일단 급한 자기 빚을 갚고 나머지 제 몫으로는 제가 아이들이랑 지낼 집을 구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저도 별 수 없이 알겠다고 했지요. 남편은 정말 발에 불똥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저에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독촉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위장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눠받은 재산으로 방이 2개인 아주 작은 연립주택을 구하게 되었고 아이를 위해서 남은 돈을 조금 저축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외박을 했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 죽을 뻔했어요. 아니 서류상은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니까 이제는 전 남편으로 불러야겠죠. 위장이혼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고 했기에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이혼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저와 애들이 사는 집에는 늘 밤늦은 시간에 잠깐 들러 잠을 자고 오후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이 조금 답답했어요. 당신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오후 시간에 몰래 나가고 그래? 뭐 구인구직 하고 있는 거야? 빚은 어떻게 된 건데? 그래도 우리 집 팔고 세금 내고 못해도 3억씩은 남았는데 그 돈으로도 다 못 갚는 수준으로 발주 실수를 냈다고? 내가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 봐. 구인구직 하느라 나가는 거잖아. 일단은 뭐 어디 배달기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떠보고 쪼아대고 그러지 마. 내가 발주 실수 낸 게 어마어마해. 3억으로는 택도 없다고. 전 남편은 정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갔고 6개월이 더 흘렀을 때는 집에 와서 잠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제가 연락을 하면 추적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빚독촉이 심해진다며 연락도 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 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도 저에게 오히려 짜증만 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이혼을 했다지만 애초에 위장 이혼을 한 것이었잖아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지요. 회사에는 진정서는 어떻게 된 건데? 당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 거 알아?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당신이 양육비라도 보태줘야지. 내가 지금 추적을 당하는 와중에 어디 가서 일을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인구직 하느라 바빠. 나도 오죽하면 공사판을 기웃거리겠냐. 양육비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거 아니잖아. 사정이 이러니까 못 주는 거지. 참 나랑 9년을 살아놓고도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 내가 이렇게 바가지 긁힐까 봐 집에 오기가 싫어. 회사에서도 강경해. 무조건 내가 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 중이라 나도 지금 도망자 신세나 다름없다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면 일당으로 돈을 줄 거 아니야. 그거라도 나한테 줘야지. 우리 애들 이제 7살, 5살이야. 지금이야 어린이집 다녀서 내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도 괜찮지만 내년에 첫째 딸이 초등학생 되면 점심 먹자마자 끝이 난다는데 애 학원이라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에이씨,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우리 이혼했잖아. 당신이 알아서 독립을 해야지. 법적으로 우리 남남이라고 남남.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위장으로 이혼해서 사는 거라며? 왜 갑자기 선을 이렇게 그어? 당신 요즘 행동만 보면 위장 이혼이 아니라 아예 나랑 이혼하고 갈라선 남남처럼 느껴져. 나도 앞이 깜깜한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그래. 알아서 해. 앞으로는 이 집에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독촉을 해대니까 나도 이 상황이 싫어서 그런 거라는 걸 왜 몰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 전 남편은 그 뒤로 집에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전 시댁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하고 불시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전 시댁의 반응은 늘 똑같았어요. 마치 대본을 줄줄 읽는 사람들처럼 같은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사고 쳐서 떠난 인간을 왜 우리한테서 찾아? 여기도 제발 그만 찾아와라. 우리 아들놈이 다니던 회사에서 너를 미행하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집 찾아서 돈 내놔라 하면 큰일이니까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현관문에 이중걸쇠를 걸어놓고서는 저에게 축객령을 내렸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땐 그동안 양육비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았고 그 뒤로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는 휴대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과 저는 서류상만 이혼을 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완벽하게 그냥 이혼을 당한 입장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악물고 정말 정신없이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살았어요. 온전치 않은 한부모 가정인 것도 서러운데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까지 못하는 형편으로 살면 너무 불행하다 느끼게 될 것 같아서요.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다른 걸 신경 쓸 겨를 없이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야근까지 불살라가면서 일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그때까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혼을 한 사실을 말을 하지 못했었지요.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남편 놈은 우리 친정에 자주 가지 않았었고, 명절에도 얼굴 잠깐 비추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사라졌던 놈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자 친정에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셨거든요. 물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 놈 얼굴을 한 번 못 보니까 걱정을 하시긴 했지요. 예, 근데 유서방은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출 수가 있어? 다른 날도 아니고 설날이면 아휴, 우리 딸이 고생 많겠다. 그러면 이번에도 밥만 먹고 시댁으로 가는 게야? 아무리 백년 손님이라지만 이거는 뭐 아휴, 너도 속상할 텐데 내가 자꾸 말을 해서 뭐하냐. 그렇지? 할머니, 우리 아빠랑 같이 안 살아. 나도 아빠 얼굴 본 지 엄청 오래됐어. 아빠가 집 나간 뒤로 우리 아빠한테 연락도 없이 살고 있는데.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유서방이랑 같이 안 산다니. 너네 이혼했어? 아니,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어쩐지 유서방이 원래 뜨문뜨문 오긴 했어도 설날 때 얼굴조차 안 비치는 게 이상했다.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유서방이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빚을 지는 바람에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 인간이 글쎄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그 뒤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무튼 지금은 휴대폰 번호도 바뀌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도 답답해. 연락도 안 되고. 아이고, 우리 딸이 멍청하게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양육비는 애들은 네가 혼자 키우고 있고, 그러면 사돈댁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아이, 찾아가 보긴 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됐어. 너무 절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믿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줄은 몰랐지. 찾아가도 문전박대야. 시댁에 있는 건지 뭔지 알 수도 없고, 나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 우리 딸 아들 내가 책임져야지. 양육비 같은 건 받지도 못하고 있고, 나도 내가 너무 쉽게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하게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믿었어. 이혼 사실을 친정에 1년 넘게 숨겨왔지만 저도 속이는 것에는 한계가 다다랐기에 차라리 딸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준 게 너무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결국 친정에서는 제가 일하느라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차라리 친정집으로 들어오라 말을 해주셨고, 저는 저랑 아이들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다 늙어서 육아를 새로 한다며 투덜거리시면서도 첫째 딸 등하교를 매번 시켜주시면서 저의 육아를 도와주셨고요. 둘째는 다행히 어린이집 차량이 친정집 앞까지 왔기 때문에 한시름 마음을 덜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살던 연립주택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오면서 집 한 돈이 다시 제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어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마음도 조금 넉넉해졌습니다. 확실히 친정 부모님은 평생 자식 편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그렇게 또 정신없이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 회사에서 저랑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며 일을 하신 여자 부장님께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며 퇴근 시간에 호출을 하셨어요. 이 부장님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3년 전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데, 제가 이혼을 한 후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쯤 부장님이 저에게 본인 회사로 이직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복지도 더 괜찮고 해서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 주저없이 부장님이 계신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챙겨줄 만큼 오래된 사이고 진득한 사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퇴근 후에 만나자는 부름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전 회사에서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같이 일을 했던 부장님이기에 티내지 않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표정이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입을 못 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 새로운 회사에서 제대로 1인분의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나? 이대로 해고를 당하나 싶어서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진짜 진경 씨한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 진경 씨, 그 남편이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부장님, 개인적인 일은 잘 안 물어보시잖아요. 혹시 뭐 있나요? 아니, 진경 씨 남편 얼굴이 내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진경 씨 결혼식 때도 봤었고 또 결혼 사진도 내가 봤었잖아. 진경 씨 메신저에 사진 해놨었었고 지금은 내렸지만 아무튼 내가 지난주 주말에 새 거래처 뚫을 곳이 있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했거든. 거기 내실이 탄탄한 회사라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큰맘 먹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 사장님이랑 식사 다 마치고 사장님이 술을 한잔 하셔서 예비 사위 될 사람이 모시고 간다고 딱 차가 도착했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진경 씨 남편 같은 거야. 진경 씨 남편은 나를 못 본 것 같긴 했는데 내가 놀래서 사장님한테 운전하시는 분이 예비 사위냐 하니까 곧 상견례를 한다는 게 아니겠어? 내가 너무 얼핏 봐서 사람을 착각했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진경 씨 메신저 사진이랑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사진 다 내렸더라고. 혹시 이혼했어? 진경 씨가 원래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잖아.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도 이혼했니 뭐니 이런 거 물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새 거래처 사장님 예비 사위가 됐다고요? 이혼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다니던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몇 개월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인간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날랐어요. 어머 세상에. 그럼 진경 씨 남편이 맞나 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대? 진경 씨 남편은 운전석에서 내리질 않아서 아마 나를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예비사위라니. 아니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혼했던 놈인지 설마 그런 걸 숨기진 않았겠지? 모르죠. 혹시 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인간이 상견례를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이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을까요? 거래처 사장님 살살 구슬려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했거든. 예비사위가 뭐 일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거래처를 하나 놓치는 것 같아서 아깝긴 하지만 사실 거기 말고도 뭐 예비군들은 많으니까 내가 진경 씨를 언제부터 봤어.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봤잖아. 거의 13년을 봤는데 거기다가 내가 진경 씨 덕분에 누명 벗었던 거 기억하지? 내가 대외비 자료 유출한 거 아니냐고 이전 회사에서 누명 썼을 때 진경 씨가 증인 서줬잖아. 내 자리에서 옆 팀 직원이 컴퓨터 만지는 거 봤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배임죄 물 뻔했는데 진경 씨 덕분에 살아서 내가 한 번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진경 씨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건데 아무튼요 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양육비도 한 푼 못 받았거든요. 이 인간이 저한테 언제부터 거짓말을 치고 그 여자를 만난 건지 깽판이라도 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한테는 발주 실수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저랑 애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아주 구구절절 눈물을 흘려가며 이야기를 하더니 뭐 사업가 집안의 예비사위가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냥은 절대 못 넘어가요.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식들도 있는 주제. 진경 씨, 내가 미용실도 소개해 줄 테니까 준비 제대로 하고 나가.
아니, 오히려 사장님이 나한테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네. 그런 인간이랑 설마 딸을 결혼시키겠어? 제가 진짜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근데요, 부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제가 이전 시댁 식구들 미행이라도 해서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 뒤로 부장님은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정말 저에게 상견례 시간이랑 장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 능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바로 알아주실지는 몰라서 눈만 껌뻑였죠. 거래처 사장님께 상견례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꽃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시간 장소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거절하시면서도 알려주시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래. 가서 깽판 잘 치고 와. 속 시원하게. 내가 사장님 살짝 떠봤는데 말이야. 그 집안에서는 그놈이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노총각으로 살다가 거래처 사장님 딸을 만나게 된 거라고 2년이 다 한 거라고 하던데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때린 듯한 충격이 엄습했습니다. 와, 노총각인 줄 알았다니요? 이 새끼 이거 저랑 위장이혼한 것도 전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긴장감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더 들끓었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 인간이 발주 실수를 저질러서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예 믿음이라는 게 사라졌죠. 거기다가 거래처 사장이란 사람이 일머리가 똑똑하다 했다는 건 일을 하는 걸 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거래처 사장님네 회사로 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장 딸을 꼬셨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대망의 그날 상견례를 하는 날이 오고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장님께 받았던 장소로 갔습니다. 음식점은 가격이 비싼 만큼 프라이빗하게 전부 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입구에서 직원에게 전 남편의 이름을 대니까 갸우뚱하면서 그 룸으로 가신 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인원수가 다 차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지방에 있는 가족인데 뒤늦게 참석을 하게 돼서 아마 인원수를 바꾸지 못한 것 같다고 둘러대니까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룸 입구 앞에 딱 섰는데 하하호호 웃는 목소리들이 바깥까지 들려왔습니다. 근데 딱 들어도 전 남편 이전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인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하긴 지들은 기분 좋겠지요. 거래처 사장님네 회사는 정말 단단한 중소기업이었고 회사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가진 재산도 막대하다는 이야기가 이 바닥에서는 훤히 돌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일개 회사원들은 몰랐지만 부장급 되는 사람들은 거래처 하나라도 더 영업하려고 이래저래 소문으로 듣는 게 많으니까요. 우리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사실이었어요. 집안이 아주 넉넉한 집안이라 거의 준재벌집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말이었지요. 저는 결국 전 남편 놈이 돈 때문에 저랑 아이들을 버리고 신분 세탁을 하려고 이 일을 꾸몄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가 나게 문을 활짝 열고 룸 안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데 이전 시댁 식구들은 전부 경악에 물든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지요. 제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마 무척이나 궁금할 테지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거래처 사장님네 가족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이런 자리에 저를 빼놓으면 솔직히 너무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9년이나 했던 사람인데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와야죠. 저만큼 솔직하게 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요. 결혼 생활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말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제 스토커예요. 일부러 어디서 뭘 하는지 숨어 다녔었는데 기어코 저를 찾아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저를 괴롭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스토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스토커래?
애까지 둘이나 딸린 놈이 지금 초혼 행세를 하느라 나를 스토커로 몰아세워야 하나 보지? 혹시요, 사장님, 이 인간이 결혼했었던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여기 보시는 저희 딸아들이 이 인간이랑 결혼 생활 9년 동안 낳은 결실이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는 놈이랑 정말 가족 관계를 형성하시겠다고요? 이야. 아니, 유서방,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자네가 결혼을 했었다고? 그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쭉 혼자 살면서 비혼 다짐했다가 우리 딸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우리 딸 같은 여자를 징직에 만났어야 했다고 이 빨린 소리를 하던 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전 부인의 아이들까지 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닙니다. 저 여자가 오랫동안 저를 스토킹했다니까요. 저 여자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저를 더 오랜 시간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저를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저 여자에게 시달렸는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맞습니다, 사돈. 저도 아는 여자예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사돈 회사로 이직까지 했겠습니까? 회사도 찾아오고 저희 집에도 찾아와서 숨어버린 저희 아들 찾아내라고 깽판을 치던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어디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깽판을 쳐?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기가 막혀서. 이런 변명은 어떤 뇌구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니, 애는 저 혼자나요? 여기 떡하니 우리 아이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식, 손주들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까? 사람이라면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짐승이네, 짐승. 저기요, 사장님. 원하시면 유전자 검사라도 진행해 드릴게요. 여기 아이들 이름으로 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보이시죠? 애들 아빠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제가 설마 저 인간 스토커라고 쳐도 출생신고까지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위조된 서류입니다. 이거 공문서 위조야. 경찰에 신고 넣기 전에 당장 꺼지지 못해? 너 공문서 위조하는 거 아주 중범죄라고. 신고? 해봐. 누구를 잡아가나 한번 보자.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나한테는 회사에서 발주 실수해서 큰 빚 떠안게 돼서 위장 이혼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너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지? 저기요, 혹시 이 인간이 사장님 회사에 언제 취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결혼 한 번 한 적 없는 총각 흉내를 내고 감히 우리 딸을 꼬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놈이 우리 회사 취직한 지 2년 됐어. 감히 누구를 속여 먹으려고. 내가 하다 아주 별꼴을 다 보는구먼. 위장이혼? 아이고, 생전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겪고 있으니 내 앞으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나. 자네도 자네지만 우리 딸도 참 답답하구먼. 아니, 저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만났어? 어? 딱 시기가 맞물리네요.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기 전에 이직 성공하고 새로 결혼하려던 저 여자를 꼬신 거지. 우리 애들 양육비 한 번을 안 주려고 도망다니는 척 했던 거고. 진짜 사람이 그따위로 살고 싶냐? 저기요, 이런 꼴을 보고도 결혼하고 싶으세요?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책임감 없는 놈인데다가 결혼했던 사실까지 숨겼던 놈인데 결혼을 하겠다고요? 자기 애들이 둘이나 떡하니 있는데 양육비 한 푼을 안 주고 도망친 놈을 뭘 믿고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이 열이 받아서 그 말이 사실이냐 정말 몰랐냐 막 따져묻는데 전 남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또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촉말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여먹은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야 하는 타이밍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쪽이 팔려서 고개를 못 든다고 해도 말이죠. 이건 눈깔이 뒤집혀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맞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고 아이까지 둘이나 있다고 하는데 테이블이라도 뒤집어 엎어야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영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이런 수를 썼습니다. 제가 너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건 민영 씨와 제가 연애를 한 건 이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절대로 불륜 같은 거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디 민영 씨를 꾸짖지 마시고 저를 질책해 주세요. 저희 두 사람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민영 씨 만난 겁니다.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지금 결혼을 한 번 했으면서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감히 우리 집안 사람들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해?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나를 이렇게 기만해놓고 내 사위가 되고 싶다는 말을 짓거려. 내가 하다 노총각인 줄 알았던 예비사위가 애 둘 딸린 놈이라는 걸 알게 되다니.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정말. 제가 이혼남인 걸 알면 반대를 하실까 봐 그랬습니다. 민영 씨는 제가 이혼남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불같이 반대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 두 사람이 그런 무지한 일을 벌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영 씨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입니다. 저희 두 사람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더는 이런 자리에 못 있겠어요. 감히 우리를 속여먹고 뻔뻔하게 양육비 한 푼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 민영이랑 결혼해서 책임감 있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우리 민영이가 실증 나면 또 이렇게 이혼하고 새 여자 찾는 거 아니야?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없다고. 사라졌다고요. 9년이나 결혼 생활한 마누라도 헌신짝 버리듯 내치는데 두 번은 없으려고요? 두 번이 뭐야, 세 번, 네 번 가능한 거지요. 아이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도 결혼한 적 없었던 척 아이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해. 내가 스토커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넌 그 입 닥치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깽판을 쳐. 우리랑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가지고 양육비가 문제냐? 그럼 양육비 줄게. 주면 되잖아. 애들까지 끌고 와서 못 볼 걸 보게 한 게 누군데 그래? 아유 참나. 양육비 주면 된다고요? 잘 됐네요. 여기다가 각서라도 쓰세요 그럼. 이혼 후에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 없으니까 각서라도 있어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딱 받아 적으세요. 이혼을 한 시점부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하겠다고요. 아이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주마.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새아가도 모든 사실을 알고서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좋다는 걸 시킵시다. 이전 며느리와의 문제는 저희가 나서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도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봐주세요. 이건 염치가 없는 거죠. 아니 살다 내가 이런 꼴을 다 보게 되네. 이거는요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호적만 떼도 다 나오는 건데. 이전 시모는 이대로 자리가 어그러질까 봐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서둘러서 저에게 각서를 써주었어요.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는 각서였고 전 남편도 같이 지장을 확 찍더라고요. 저한테 볼장 다 봤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와 끝까지 어이가 없었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비였고 그 인간이 이런 꼴을 당하고도 결혼해서 멀쩡하게 살 수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전 시댁 식구들 개거품을 물고 이전 시아버지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솔직히 속으로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문 닫고 나오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며 쌍욕을 퍼붓고 계셨기에 제가 저를 속여먹은 인간의 인생을 제대로 박살을 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정말 밀린 양육비가 통장에 딱 찍히는데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하지만 그 뒤로 2달쯤 지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니 진경 씨, 그 전 남편 상견례장에 안 갔어? 이거 좀 봐봐. 내가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게 맞지? 아니 이거 웨딩 사진 맞는 거지?
부장님께서 누군가의 깨톡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거래처 사장 딸이라는 사람과 전 남편이 찍은 웨딩 사진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래처 사장님의 깨톡 프로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지요. 그 꼴을 봤으면서도 결혼을 강행하는 거래처 사장 댁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전 남편이랑 그 여자랑 둘이 결혼을 한다니까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미 다 까발린 상황이었잖아요. 전 남편이 이혼남이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텐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양육비는 그 뒤로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더 찍소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부장님과 웨딩 사진을 확인한 지 6개월이 더 지나서 그 둘이 결혼을 했고 신혼살림도 그 여자 쪽네 집에서 빵빵하게 해줘서 전 남편 놈이 기죽어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했던 걸 숨겼으니까 더 기가 팍팍 죽어서 살겠지 싶었지요.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이 팽당할 줄 알았는데 빵빵한 처가 만나서 기는 죽을지 몰라도 걱정 없이 살아갈 거란 생각이 드니 화병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다들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끝이 날 것이었으면 제가 사연도 올리지 않았을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인간이 결혼을 하고 1년이 더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의 새 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무시를 할까 싶었지만 궁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관심 하나 없는 척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촉이 발동했지요. 결코 저의 속이 답답할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촉이랄까요. 바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역시나 아주 통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견례장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리셨을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눈이 멀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단식까지 해가며 버티니까 어찌어찌 허락받아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 인간 지은죄도 있고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전부 저희 친정에서 해주었기에 기팍 죽어서 제 말만 잘 들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이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당신네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데요. 오늘 보자고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두 사람 결혼 생활에 제가 끼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글쎄, 그 인간이 월급이며 뭐며 전부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몰래 뒷돈을 받아먹었지 뭐예요. 승진을 시켜주겠다면서 뒷돈을 받고 계약직 여직원에게는 정직원이 되게 해주겠다면서 대신 자기랑 데이트를 해달라고 지저분한 요청을 하질 않나. 정말 기가 막혀서. 거기다가 그렇게 빼돌린 회사 돈으로 인터넷 게임까지 했지 뭐예요? 저한테 월급 다 넘긴다면서 그동안 양육비도 저한테 보내라고 지는 손 놓고 있었던 주제에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대로 보내주자니 제 속이 뒤틀려서요.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요. 저 찾아와봤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속 뒤틀린 걸 제가 어떻게 풀어드리겠어요? 위장이혼 하셨다면서요. 돌아올 것처럼 굴었다면서요. 그래서 재산은 반반 나눴지만 위자료 같은 건 하나도 못 받으셨죠. 제가 증거 드릴게요. 그때 그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 인간이 이혼 후에 저희 두 사람이 만난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두 분이 혼인관계였던 시절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오죽 급하면 이 사실까지 전부 까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겠냐고요. 그 인간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것도 제가 다 뒤에서 손을 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이 서류 봉투 안에 증거 다 들어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하세요. 그 인간이 빚에 허덕이는 모습 제 눈으로 꼭 봐야겠어요. 전 남편의 새 부인이 내민 서류 봉투에는 저랑 혼인관계였던 시절부터 둘이 불륜을 저질러 온 사진, 문자 메시지가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들어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미 협의 이혼을 한 상태라서
위자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준 증거라면 가능한 이야기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복수심에 불타서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지 손으로 저에게 들고 오다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된통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구나.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죠?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소송은 3년 시효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던 걸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송을 걸면 된대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따지면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효가 소멸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날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인간의 빚더미에 안게 하고 싶다 이 말이시죠? 그 인간 돈 없어요. 혼인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와의 결혼 생활에 보탬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 인간이 준 월급 고스란히 양육비를 지급했고 오히려 저희 집안 돈으로 생활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없고요. 회사 측에서도 배임 횡령 소송을 걸긴 할 건데 그게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해 주세요. 5천만 원 최대치로 당기게 되면 그 인간 당장 돈 없어서 허덕일 겁니다. 어디 일용직 공사판에서 일이라도 해서 갚게 하고 싶다고요.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 개새끼. 감히 내가 준 기회까지 깡그리 날려버려? 제가 아주 이가 갈렸어요. 분통이 터져서요. 전 남편의 새 부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동안 월급 받아온 건 전부 저에게 양육비로 지급되었고 새 부인네 집안에서 전 남편 놈을 먹여 살리고 있었더니 회사에서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여직원에게 몹쓸 짓까지 하다니요. 그리고 횡령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야, 이거야말로 미친놈이지요. 새 부인의 입장에서도 반대가 막심한 거 박박 우겨서 집안의 눈총 다 받아내고 한 결혼인데 망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르겠어요. 굳이 저까지 숟가락 얹지 않아도 충분히 망하게 할 수 있음에도 하나라도 더 얹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인 거죠. 거기다가 저야 손해볼 거 없는 장사잖아요. 위자료로 5천, 아니 3천이라도 당기게 되면 꽁돈 생기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랑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연봉이나 다름없는 돈이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증거를 받아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들도 전 남편의 새 부인이 이런 증거를 직접 주는 건 처음 봤다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것과 동시에 전 남편의 새 부인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둘 다 시효가 똑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 것이라 생각하진 못했겠지만요. 저는요, 그놈이나 그년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제가 남편의 새 부인을 만난 이후에 부장님을 통해서 그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받아내게 되었거든요. 제가 딱 까발렸지요. 예전에 상견례 때 당신 사위라는 놈이 한 말 기억나냐? 당신 딸이랑 내 전 남편 놈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 만났다고 하던데 실은 이혼 전부터 당신 딸이랑 내 전 남편이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 불륜이었다 하고 대놓고 딱 말을 해버린 거죠. 거래처 사장님 역시 뒤통수 맞았다고 딸이 불륜녀였다는 걸 알자마자 극대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한 딸이 철없이 느껴졌을 텐데 사위라는 놈이 일해서 번 돈은 다 전처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고 신혼집이며 생활비까지 전부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륜까지 저질러 만났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전 남편도 전 남편의 새 부인도 저에게 위자료에 관한 소장을 받아들고 황당함을 금치 못해 연락을 해야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새 부인은 그걸 왜 본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냐며 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징징거리는 문자를 겁나게 보내대요. 뭐 어쩌라고 제가 책임이라도 져줘야 한다는 소린가요?
정말 꼴값이지요. 아니, 전 부인한테 당당하게 불륜 저지른 거 맞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정도 결과도 예상을 못했다는 게 바보인 거 인증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하긴 그 정도밖에 지능이 안 되니까 불륜이나 저지르는 거겠지만요. 저야 위자료만 넉넉하게 챙기면 그만인 것을요. 변호사는 저에게 위장이혼을 입증할 증거가 없냐 물어봐서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가져다가 전 남편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들을 전부 증거로 쥐어드렸어요. 그 문자에는 회사 일만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잠시 위장이혼을 한 거지 정말 이혼을 한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버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 회사 일만 정리하게 되면 금방 갈게 하는 전 남편의 구구절절한 문자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도 저도 조금은 찜찜함이 남더라고요. 위장이혼이라는 게 불법이잖아요. 변호사한테 혹시 제가 위장이혼 했던 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해질 일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위장이혼 자체로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빚졌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그렇고 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그렇고 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새 부인이 준 증거들이 아주 명확했고 실효성이 대박인 것들이었거든요. 저를 조롱한 것부터 이혼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아주 빠른 시간에 결판이 나게 되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받았죠. 물론 이건 위장이혼과 저를 기만했던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벼이 여길 처사가 아니라고 최고로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을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전 남편의 새 부인 또한 본인 스스로 저에게 건넨 증거가 너무나도 빼박이었기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또한 전 남편이 저에게 밀리지 않고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저는 양육비가 밀리면 상견례 당시 썼던 각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더 걸겠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만약 전 남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전 시댁에서 저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전 시어머니가 본인이라도 주겠다면서 나서서 각서에 지장을 찍었으니까요. 나름의 보증인이랄까요? 그 뒤로 전 남편 놈은 새 부인의 집안에서도 팽당했고 배임의 횡령죄까지 소송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하죠. 새 부인 집안에다가 재산 분할받을 거라고 큰소리 떵떵 쳤다는데 아니 혼인기간이 1년이고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대요. 그래서 글쎄 변호사 선임비까지도 지금 빚내서 줘야 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양육비 밀리면 이전 시댁이라도 팔아서 내놓으라고 달달 볶아야지요. 저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8천만 원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번 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비행기를 못 타봤거든요. 제가 일한다고 바쁘다, 돈 없어서 힘들다 핑계대면서 가까운 나라도 한번 못 가봤는데 이번에는 어디 휴양지나 한번 친정부모님도 모시고 아이들도 데리고 갔다 와 보려고요. 앞으로 제 인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요, 현명하게 살아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